주제는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인데 우리가 역사를 전부 다 이렇게 또 모르는 분은 없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어떻든 굉장히 제가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아메이 사업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감을 나누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또 들으신 분도 드실 거고 또 한 번은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으면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로마 제국을 통치한 지도자와 리더의 조건.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 결국은 역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가 젊을 때야 뭐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지만 이제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구나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그 부분을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접목시켜 나가는 게 우리가 발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최근에 또 이제 그리스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읽어가는데 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그리스 제국이에요, 제국.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479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그 전쟁을 이제 그리스 아테네 제국이 물리치고 나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제 물러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 델로스 동맹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정말 여기를 에게해, 여기를 뭐 흑해, 여기는 뭐 미드리아해, 뭐 아드리아해 이렇게 쭉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서기 BC 479년에 이런 그리스 제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고 정말 아테네가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했었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어떤 이렇게 지금도 유산으로 남아있던 어떤 그런 어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는 불멸의 고전을 만들었다든가 이제 페리클레스가 이를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또 철학 지금도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면은 불멸의 철학 시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이 시기에 만들었어요. 이 시기. 그런데 이 찬란한 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이 그리스 문명이 불과 79년 만에 망해버렸어. 망해버렸어.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누구나 그런 어떤 역사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지만은 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가 민주 정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 정치는 이제 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시민 투표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선동가들이에요. 선동가들. 선동가들은 뭐죠? 목소리 크고 뭐 다혈질이고 그분들이 결국은 거친 아우성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죽이고 무모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 그때 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역사를 알다 보면 그 알키비아데스라는 그 친구가 굉장히 젊은 날에 어떤 사치를 통해서 그리스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친구를 이제 그리스는 이렇게 국외로 추방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이제 그 페리클레스가 죽고 나서 그리스의 그런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스파르타에게 망하면서 이 두 개밖에 남지 않는 제국으로 변한.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을 교훈 삼아서 로마는 이 망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걸 교훈을 삼아서 1000년 그러니까 로마가 1229년을 지속하고 멸망했거든요. 예. 그래서 1000년을 지속하는 팍스 로마나 팍스는 어떤 뜻이냐면 라틴어로 팍스인데 영어로는 피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이 팍스 로마나를 실현했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서술말 치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은 어떤 거냐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최대 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가 그렇게 제국을 추구해 가지고 79년 만에 멸망한 이유, 정말 파르테논 신전, 호메로스 일리아스 또는 어떻습니까? 철학자, 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 그것은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런 어떤 그리스가 단합했지만 결국은 내전,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 두 어떤 동맹, 그리스를 중심,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그 펠레폰네스 동맹이 이제 전쟁 일으킨 게 이제 펠레폰네스 전쟁이거든요. 예, 휴브리스의 바탕이 되는, 예, 그저 그 포사이트 휴브리스의 바탕이 되는. 그런데 두 국가가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리스가 멸망한 거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전쟁 이겼지만은 스파르타는 이 문명이 없었던 거예요. 문화가 오직 싸우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이 여기서 세트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가나 국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가도 국민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융성을 좌우하듯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결국 내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와도 뭐 환경, 여건, 모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결국은 내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영향을 받고, 또 잘못되면은 또 그런 어떤 쇠락의 길에 이렇게 길로 걷는 거지, 어떤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란 거죠. 어쩌면 외부의 영향력이 위험하고 강할수록 내부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신문에 사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서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런 이유는 사실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긴장하면서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런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사실 느슨해지고 문제가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소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냐면, 자, 천년 로마 제국의 이기와 극복한 지도자와 리더의 조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이제 로마 중심의 어떤 책인데, 그 로마 1229년 동안 지속되면서 어떤 지도자와 리더가 있을 때 로마가 융성했고, 어떤 지도자 리더가 있을 때 로마가 멸망한, 어떤 이런 이유로 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오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자, 리더는 결과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가 평가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메 사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을 지금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든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그런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에 내가 결과를 낼 때 주인은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의도, 이런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 나왔는데 아메이가 정말 엄청난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했어.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내가 그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리더가 안 된다는 거죠. 흔히 이상적인 지도자의 조건으로 인격의 원만함이나 덕성 등을 요구하는데, 인격이 고결한 것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인격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큰 목적만 달성한다면 그것이 좋은 지도자인 것이다. 아메이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죠? 리더가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인격이 너무 좋아. 그리고 뭐 덕성, 정말 사람이 포용력, 이해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벽해. 그런데 비전 보너스를 내 파트너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내가 받지 못하면 좋은 스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비전 보너스를 받게 만들 건가. 우리가 이제 예, 서울대를 나온 부모님은 자녀를 서울대 보낼 확률이 크겠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필링, 촉이라거든, 촉. 이건 나오겠네, 이건 안 나오겠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는 2003년 때 MJ 그랜드 보너스를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MJ 보너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 축적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비전 보너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전 보너스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교훈이 아닌가. 왜? 그대로 하면 그 비전 보너스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어쩌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변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월화수목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거. 온라인도 미팅 많은데 오프라인 왜 미팅 많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촉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비전 보너스는 내게 될 수 없다. 네, 그런 어떤 우려를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MJ 그랜드 보너를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저는 확신하거든요. 애들이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가는 애는 별로 없잖아요. 학교가 해가지고 한 1년, 2년 보내보니까 친구를 사귀고 학교에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학교를 가르듯이 어쩌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더의 용기에 대해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학습, 공부, 교육은 좀 불편해야 된대요. 불편해야 돼. 좀 힘들고 그래야만이 뭔가 나온다는 거죠. 편하고 쉽고 그런 교육은 남지 않는다. 우리가 세태가 젊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그걸 선하지만 잘못되면 그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다. 좀 고생스럽고 좀 힘들고 좀 토요일, 일요일도 왜 미팅을 해? 막 그 컴플레인 하지만은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약간의 강요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비전 보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좋은 스폰서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래 파트너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루틴한 어떤 과정만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비전권을 받지 못하면 그 원망은 스폰서에게 전부 다 올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교훈에서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해야 할 때는 고생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어차피 고생해야 한다면 즐겁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게 스폰서 역할이에요. 네. 우리는 그죠? 만약에 뭐 2007년, 27년, 2003년, 3년, 6년 정말 이 비전권을 통해서 뭐 적게는 뭐 3억에서 5억, 10억, 15억 막 치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그걸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생할 준비는 돼 있는 거죠. 고생할 준비는 돼 있는데 즐겁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려면은 너희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이제. 그러면 스폰서의 덕목이 아니라 녹화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쨌든 비전 플러스 받게 만들어주겠다. 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를 스폰서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뭐 논어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 있죠. 자, 리더는 먼저 덕을 쌓아야 된다. 자, 덕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좀 잘못 어쩌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그냥 사람이 좋고 인품이 좋고 그게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덕은 아레트랍니다. 아레트. 아레트란 건 어떤 거냐면 탁월함을 이룬 사람, 탁월함을 이루어내는 거. 그러니까 동양도 마찬가지라 봐요. 이 덕이라는 게 사람 좋고 뭐 그 성격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이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 분야의 탁월함을 이루어내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예. 자,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탁월함을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안 좋은 스포로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영역이 만들어지고 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예. 내 제국이 만들어지면은 재물이 들어오고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죠. 보너스가 들어오면 쓸 데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그런 비전 보너스의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수혜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이라는 게 그런 어떤 사람 좋고 그게 아니라 어떻든 내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이뤄낼 때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융성기의 정국이 불안정하면 신흥 세력에게 활약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반대로 쇠퇴기에 접어들어 정국이 불안정하면 좋은 일이 없다는 사실 또한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이것도 우리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융성기에 암해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 융성기에 팀이 흔들리고 불안정하면 내 파트너를 뺏긴다. 신흥 세력,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우리가 약간의 코로나 또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정책이 쇠퇴기를 겪었거든요. 이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 얼굴이 전부 다 침울하고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역사가 증명하듯이 어쩌면 우리도 지금 제3의 융성기에 들어섰는데 자 어떤 그러면 이규와 극복을 우리가 해왔는가. 이 로마가 이렇게 성장하듯이 자 IMF 97년에 우리가 IMF라는 위기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역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성장했더라. 마찬가지로 아메도 돌이켜보니까 자 97년 그러면은 91년에 아메가 출범해가지고 97년에 한국 아메이가 3천억을 달성하죠. 그리고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IMF가 올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사람이 영향을 아는 사람이 개인입니다. 개인. 그 변화를 좀 더 일찍 아는 사람이 기업이에요. 기업.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국적 기업에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IMF는 2097년 12월 3일 날 발표됐지만 다국적 기업인 저희 회사는 3월 말에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 지분 회사가 철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작회사가 공중분해가 된다. 그래서 3개월에 6개월에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시작한 거예요. 말을 본 거예요. 그런 위기가 아니었다면은 저도 지금도 아마 직장생활에서 은퇴를 했을 나이가 됐겠죠. 그런데 방금 그런 한국 아메이가 자 3천억이고 회원이 100만 명인데 1170으로 떨어지고 회원이 12만 명 남았어. 글로벌 회사인 아메이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엄청난 위기라 느낀 거죠. 그리고 그때는 자 2000년 12월 30일 되면 세기말 BYK미가 그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엄청난 불안에 떨었거든요. 3년이 남았지만 그러면은 글로벌 암에서 이런 한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를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확실한 소득의 경쟁력을 주겠다 해가지고 MJ 보너스를 발표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은 연봉이 1억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보통 3, 4천 정도. 제가 97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들 초봉이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들 제가 초봉이 3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가 23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쭉 하니까 그래도 연봉이 뭐 몇천만 원 되겠죠. 그런데 아메에서는 자 여러분이 정말 3년 열심히 해서 2000년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은 연소득을 2억으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을 엄청난 동기가 된 거죠. 올리다는 거죠. 그리고 이 IMF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는 직장인들의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웬만한 대기업은 평생 직장이야. 중간에 이렇게 뭐 해고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구조조정이. IMF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해고된 사람이 평생을 직장 잡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IMF 통해서 그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특히나 지적 노동자, 대기업 엘리트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는 회사가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아메에서 3년 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 MJ 보너를 주는데 MJ 보너를 받으면 연소득 2억이 넘어.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연봉이 좀 한 4, 5천만 원 되는데 그때 1억의 연봉은요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도 받지를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또는 이런 어떤 MJ가 그런 지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동기를 준 거예요. 지적 노동자분들은 돈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3년 한번 내 삶 한번 걸어보지. 그래가지고 아메이가 엄청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8년에 1170억의 매출액이 2000년도에 한 3400억 됐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MJ 그랜드 보너스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장은 계속 나갔죠. 회복되니까. 그럼 글로벌 하면서 야, 이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자 해가지고 이 MJ 그랜드 보너스를 2003년도에 한 번 더 주겠다. 대신에 매출액이 9,700억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그 MJ 그랜드 보너스를 받지 못한 이 엘리트 직장인들이 그 열정을 꺾지 않고 다시 도전한 거예요. 그래, 내 후반 이 3년만큼은 내 모든 거 한번 걸어보자. 예. 그리고 이 지적 노동자분들은 남의 말 몇 마디 듣고 아메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확실히 파악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지 단지 돈 몇 푼 벌겠다고 움직이는 부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 역사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 우리가 2000년도에 다이아몬드 됐어요. 파운드 다이아몬드 못 됐어요. 그래서 MJ를 못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 다이아몬드가 39째, 39째. 다이아몬드는 아무도 못 받았죠. 그런데 2003년에 9,700이 되면은 이 번을 한번 더 주겠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죽자사자. 그러니까 저희들도 2002년도에 1년 만에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드 더블을 갖지 않는가. 그때 왜 1년 만에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1년 만에 8레그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드 더블을 갔는데 왜 그렇게 갔을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토, 월, 화, 수, 목, 금금금, 월화수, 목, 금금금 매일매일 미팅이야. 요즘 막 미팅 왜 이렇게 많아요? 미팅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었다. 그때 MJ 그랜드 보너스를 2003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아미를 포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적인 부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분은 대단한 촉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누구예요? 유잉리더죠. 유잉리더. 그분은 2003년도에 이 MJ 그랜드 보너스로 그 해 40억을. 그래서 그분이 똑똑하신 거예요. 그 결정 요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2003년도에 MJ 그랜드 보너스고 보너스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금융 IMF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MJ 이제 아메가 이제 이런 6배 보너스 없어.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부가 쌓였지만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IMF를 극복하면서 주식 부동산이 또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 직장인들이 주식 부동산으로 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제2의 구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97년도 IMF를 통해서 100만 명의 회원이 10만 명, 90%가 아미를 그만뒀고 또 2003년도에 MJ 그랜드 보너스 발표되고 9,500억의 매출액이 2004년, 2005년, 2006년 6,200억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만뒀어요. 또 하나는 큰 변화는 이제 낮에 직장을 나가니까 직원들이 계속 졸고 있어. 그럼 왜 졸아? 그러니까 어제 아메이 세미나 갔다 왔는데 졸려 죽겠네요. 그래 저녁에 막 대기업 직장인들이
세미나 쫓아다닌다면서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직장에서 계속 조는 거예요. 공무원, 교사, 직장인들 다 조는 거예요. 도대체 아메이가 도대체 뭐나 해가지고 2003년 끝나고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장인들을 아메를 규제를 시켜버립니다.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은 아메를 그만두든가. 그러니까 공무원 교사분들이 그때 아메를 굉장히 많이 그만뒀죠. 저희들은 다행히 그렇게 공무원 교사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타격이 없었어요. 예, 그때도 저희들은 성장을 했는데 사실 방금 그 엘리트 집단이 많이 모여있는 그 그룹은 굉장한 타격을 받아요. 왜? 주식 부동산이 기회라고 또 빠졌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자, 쭉 회복하려다가 2008년 때 뭐가 되었죠? 금융위기가 터진 거. 사실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금융위기가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든 부동산 주식이 좀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MJ의 미니 MJ 같은 그런 아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발표된 게 GIP입니다. 근데 GIP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보너스는 아닌 거죠. 이제 완만하게 성장했을 때 당신들에게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보너스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이렇게 1조 2천억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모든 게 올 수도. 예. 이제 다시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생계형 아메를 하신 분들이 활동이 안 되니까 이제 아메를 이제 부업을 하든 또는 그만두시든 생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예. 정말 어떤 그런 엄청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또는 뭐 줌 또는 온라인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자 이런 쇠퇴기를 지금 이제 극복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들어오고 싶은 이야기는 자 91년도에는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91년도에는 아메가 들어왔을 때 아메의 제품은 독보적이었거든요. 네. 품질 따라갈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의 제품의 차별화가 확실히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제품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품질이.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 품질이 세계 1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2년, 2022년, 2023년은 자, 아메의 제품은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제품도 괜찮아. 되면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아메 좀 비싸잖아. 그러니까 91년, 97년에 이 아메 제품의 독보적인 경쟁력의 차별화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그런 변화를 어디서 가장 먼저 감지한다? 글로벌 아메에서. 어떻게 아메이라는 회사가 제품에 대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건가? 이걸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오직 아메에서만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차별화가 안 되면 사실 아메이 사업은 성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보적인 제품의 차별화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하고 나온 전략이 디오니 전략인 굿모닝이나 굿모닝. 굿모닝. 자,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굿모닝을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장 건강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 그런 블루존 100세 이상의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블루존이라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목적이 분명하고 사랑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활동하고 걸어다니고 또 이렇게 80% 정도만 드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블루존 사람들의 그런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습관을 아메이가 접목시키게 돼. 그래가지고 탄생된 게 굿모닝 굿모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먹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침에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틴, 물 이런 걸 먹으면서 블루존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것을 그대로 아메이가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 거죠. 마이랩이. 근데 이 마이랩은 독보적인 제품이거든요. 아메이에. 엔자임, 예, 바이옴.
이건 독보적인 제품. 어떤 회사도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슈퍼파워 물질을 이야기한다. 그럼 앞으로 이런 슈퍼파워 물질을 어떻든 추출해 가지고 저는 뉴트라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품은 어떤 회사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겉모닝 전략이라. 그러니까 암의 제품의 그런 차별화, 정말 암의 어운이 전략, 이게 겉모닝이다. 겉모닝. 또 하나는 자 2002년 22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30,000불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신문 보셨죠?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능가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럼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딱 뭉쳐서 하는 데는 최고인데 뭉쳐지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예, 저는 뭉치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야 돼. 예, 5,000년의 역사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 30,000불이 되다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30,000불이니까 1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 때는 10,000불이었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됐다면 지금은 1억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메 다음年 1억 정도 돼 소득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도 1억 돼. 우리 부부가 합사하면 1억 훨씬 넘어. 그러니까 아메 삽의 소득 경쟁력이 엄청나게 저하돼. 예. 굳이 저녁에 열심히 아메를 할 이유가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글로벌 아메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2000년도처럼 그런 소득의 경쟁력을 확실히 버릴 거예요. 이게 탄생된 게 비전 보너스. 저도 처음에는 이 비전 보너스가 있는 보너를 조정해서 이렇게 이 비전 보너스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비전 보너스는 덤입니다. 덤. 있는 보너스를 주고 덤으로 1배,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6년 동안 6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6배.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자, 어쨌든 다이아몬드만 돼도 2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1억보다는 1억이 더 넘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 3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엄청난 어떤 경쟁력을 갖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자 2027년 또 2030년 동안 이 비전 보너스를 받은다면은 이제 우리가 시뮬했지만 뭐 10억, 15억.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부가 축적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연봉 3억이 쉽나요? 의사도 연봉 3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비전 보너스 나왔어요. 심지어 요즘 조심할 게 있어. 비전 보너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예. 융성기에, 그죠? 예. 그런 어떤 내가 불안정하고 저거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면 신흥 세력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이 비전 보너스가 그런 어떤 소득의 확실한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메 글로벌 아메에서 만드는 전략이라. 그럼 투트랙. 하나는 제품에 대한 어떤 차별화. 그게 겉모닝이다. 단순히 겉모닝이 아니라 블루존 사람들의 특징을 아메로 그대로 접목시켜버리고 오직 아메에서만이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차별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소득의 경쟁력. 이 비전 보너스를 통해서 확실한 소득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는 융성기가 적어도 2003년까지는 이 융성기의 아메가 접어들었지 않는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만만치 않죠. 예. 어쩌면 경제는 이기지만 아메 사업은 저는 분명히 이 비전 보너스를 통해서 내가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아메에 저는 조인될 거예요. 딱 이렇게 보니까 IMF 금융위기 코로나 어떤 걸 보이죠? 10년 주기로 이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2003년에 또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더 큰 어쩌면은 그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이런 위기와 극복의 역사를 어떻게 순탄하게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예,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끼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걸 제가 뚜겠네요. 예, 자, 이런 IMF 이후에 성장했잖아요, 성장. 예? 예.
그래서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죄를 잡았기 때문에 애들을 그런 어떤 유학 보냈었고 또 부가 축적되지 않는가. 예? 예. 그러니까 그 대기업 직장인들 전문인들이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암에 조인해 가지고 9,50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고 다시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6,20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만만히 성장하다 금융위기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GIP를 만들어냈는데 그때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죠. 그렇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 터져가지고 자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방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건가? 내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글로벌 암에서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암의 삶의 위기와 극복 어쨌든 이런 위기를 극복할 때 또는 극복한 후에 기회가 오더라는 사실. 전 여기에서 위기 때 견디내지 못한 사람 이건 어쩌면은 엄청난 기회를 내가 이렇게 상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여러분도 확신할 거예요. 어떻든 2003년까지는 그런 겉모닝과 이런 비전보다 투 트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쭉 이게 설명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네요. 그런 3천억이 1170억 평생 직장의 개념이 상실되고 회원이 100만 명이 10만 명으로 소득, 입맛을 어마어마한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MJ 그랜드 분할을 통해서 자 그런 1억 또는 뭐 파운드 사람들 2억 정도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적 노동자들이 아메이삽에 조인한 결과를 가져가고 또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90 3년도에 2003년도에 9,500억이라는 이 매출을 달성했다. 그리고 제2의 금융위기는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또 2003년도에 9,500억이 자 6,200억으로 감소하고 공무원 교사 직장인 활동 규제, IMF 주식 부동산 폭등, 지적 노동자들이 주식 부동산으로 이동 제2의 구조조정이 된 거죠. 이 IMF 때 제1차 구조조정, 금융위기 때 2차 구조조정.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죠. 아메 전달, 내가 아메 제품 5가지 가지고 열심히 할 때 나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IMF 터지고 그만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위기 때 같이 올라가. 우리가 운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위기를 극복한 후에 운이 오는 거지 위기 때 운이 이렇게 내가 이걸 운이야 하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시스템이 정착됐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산소득이고 아미삽은 장기적으로 내가 부를 축적하는 일이야. 이런 변화를 어쩌면 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자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걸 꿈에라도 생각했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질병이 2021년에 우리나라에 터진 거죠. 지금도 기억하죠? 2월 달 중국의 한 명의 입국한 여인을 통해서 코로나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그런데 방금 자 그런 위기 때 자 글로벌 암에서 이 비전 보너스를 만들었지 않는가. 그리고 방금 그런 어떤 소득의 격차 3만 불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1억 소득의 경쟁이 약화됐고 또 하나는 선직 군경 문화 젊은 세대 인식 변화를 가져온 거죠. 자 일중대 탈피하자. 피는 힐링으로. 이건 뭐 바람직한 현상. 선직 군경이네. 선직. 그래서 지금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학 카페 상가가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학생들이 부어라 마시라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직장인들이 선진국은 한 오후 한 5시 되면 집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요즘 식당에서 그렇죠. 8시 정도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오다 주문하세요. 그래요. 9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저녁 먹고 2차, 3차, 저희들은 뭐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먼능 장사 이제 안 된다.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지적 노동자들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지적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기회를 보고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찾고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가면은 바로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저도 주위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고시원 뭐 지하 색감방에 거기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애들이 느끼는 것은 넘사벽의 집값을 느끼고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 절망감을 안고 혹시 내려오죠. 또 서울에 어쩌면 좋은 직장을 다녀도 이 집값이 너무 폭등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월급을 모아가지고 이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느낀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모님의 경제력이 자식들의 결혼도 좌우할 거라고. 예. 그런데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떠한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주식 또는 뭐 가상화폐에 손을 댄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된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머리를 열려 있잖아요. 이 비전 보너스 기회라면은 내가 그래 6년 열심히 해서 5억 10억 한번 모을 수 있다. 이 인식만 간다면은 저는 굉장히 아메이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지방보다는 서울. 왜? 서울에 지정률이 다 몰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 공략을 해야 되겠다. 서울 공략. 그랬잖아요. 정말 5억 10억을 모아야만이 내가 결혼을 하든 아파트를 사든, 그런데 그런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 분할을 통해서 내가 5년, 3년, 6년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런 뭐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것만 모아도 대단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다음 우리 11월 4일 날 드림나잇에 22살짜리 파운드 PT가 탄생됐어요. 최연소. 이번에 그 이현호 이디씨인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같이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 파운드 PT 맞추고 군대 간대요. 왜 그랬을까? 그 친구는 이걸 본 거, 이게 기회라는 거죠. 예. 그 저는 요즘 깨어있는 젊은이를 후원해야 된다. 정말 6년 똥 찌러지고 네 한번 3억 5억 모을 수 있는 기회라면 한번 해볼 자신 있느냐? 생각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 약화되다 보니까 그죠? 그런 어떤 굿모닝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결정적 순간을 내 거로 만들 때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예, 이게 비전 보너스가 6년 내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사진 작가, 이런 결정적 순간을 찍는 걸로 유명한 작가고, 자, 오바마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이 2004년 9월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찬조 연설을 하러 일리노이 체육관에 갑니다.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이제 정치인의 꿈을 꿨는데,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기의 찬조 연설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일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며칠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원고를 썼대요. 그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요약했는데, 나의 아버지는 케냐의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케냐의 조그만 양털집에 살면서 양을 키웠고, 나의 할아버지는 남의 집 요리를 해주는 하인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찾기 위해서 미국 왔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다. 그러니까 존 케리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각인이 된 거예요. 우리 그래도 그래. 이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너무 연설을 잘한대.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걸 안 거죠. 이 자리가 내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 순간이야. 촉이 있다는 촉이. 우리 여성분들 촉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여시라죠, 여시. 촉이 아주 뛰어난 여성분을 뭐라 그러죠? 백녀. 저는 그런 촉이 있어야 돼요, 촉이. 그러니까 단순히 비전 보너스를 만들다 그런 차원으로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적어도 부르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대 젊음의 기회다.
저는 이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려움은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은 몰입도를 극대화시킨다. 칼끝대선 마음으로 몰입하는데 어떤 잡념이 파고들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의 뜻을 너무나 공감합니다. 왜? 우리가 MJ 그랜드 번호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항상 새로운 도전은 항상 어려움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간절함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몰입하는. 떨어지면 죽어. 내가 이 보너스 받지 못하면 죽어. 의도적으로 저희들은 이 벼랑 끝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고 자동차를 바꿔버렸다. 만약에 우리가 파운드 더블을 못 가면 벼랑에 떨어져. 돌이켜보니까 오직 어떻게 파운드 더블을 갈 건가. 그래서 현관문에다가 FA 16점 파운드 더블. 12시에는 집에 안 들어온다. 어쨌든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난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현관 아파트 문에 딱 A4 용지에 프린트해가지고 써놓고 아침에 나갈 때 저 사업하면서 아미사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어떤 날 12시 안 돼서 들어가면 차 안에서 테이프 듣다가 열땡 하면 들어가고. 저는 이 정도의 어떤 몰입을 해야만이 이 비전 벌어서 내게 되지. 놀 건 놀고 할 걸 하고 내가 시간 되면 미팅 나가고 안 되면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비전 벌 받는다? 그것은 사회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변화도 5억 10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미 사람. 예? 예. 관리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기회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 하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와주려 하겠다. 내가 비전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라도 내가 안 드릴 거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폰서 업라인 탑리더 해가지고 자꾸 내 사업에 간섭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보너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도움도 어쩌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굶주린 배와 빈 주머니 그리고 상처 입은 가슴은 가장 값진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굶주려 보셨나요? 굶주려 본 게 어쩌면 하루 굶은 거죠. 한 이틀을 굶어 보세요. 제가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요. 배고플 때 홈플러스 한번 가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담잖아요. 이 경험을 가진 자. 빈 주머니. 어쩌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경제이기 때문에 내 어떤 꿈이 좌절된 적이 있는 거야. 상처 입은 가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있지 않는. 어쩌면 이게 나의 열등감이고 나의 어쩌면 그런 컴플렉스지만 열등감이나 컴플렉스 같은 이야기죠. 이걸 내 취약스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렇다. 그리고 그분이 용기 있게 그걸 인정하면서 어떤 기회를 잡을 때 그분이 성공할 확률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어떤 일 하든 간에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오너십을. 이건 내 사업이란 내 사업. 우리가 파트너 스폰서 함께 하지만 내 사업이에요. 저희들은 저희 사업할 때 우리 스폰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스폰서 사업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그 중국말 있잖아요. 네 사업 해라. 네 사업. 응?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가게 왜 이래요? 왜 비싸요? 왜 그래도 가게 접을까요? 그러지 않죠. 왜 정수기 반품합니까? 왜 미팅 안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 접을까요? 않죠. 이건 내 사업이라. 내가 비전 번호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내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가 사업을 해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오너십이라 오너십. 예. 이 오너십, 내가 내 사업을 성공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팔로우십, 내가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서울대 시험에 나온다니까 알려줘도 안 찍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점수가 잘 나올 일이 없죠. 이렇게 하면 리더님이 비전번호를 받아. 리더님 옛날이나 그러지 지금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나도 받고 싶다면은
분명히 이 팔로십을 가져야 된다. 이 팔로십을 가질 때 나도 어떻습니까? 이제 리더십을 가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메 사업이 굉장히 심플하고 탱크와 에이크와 탱크와 너츠를 하면 된다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거든요. 팔로십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만들어집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봐요. 어떤 누구도 한국 아미를 보더라도 제 경험을 보더라도 팔로십이 없는데 리더십이 만들어진다? 아주 몇 사람은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룹은 절대 크지를 못해요. 이게 제가 터득한 어쩌면 경험입니다. 저도 끊임없는 팔로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리더십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요. 공동 운명체. 당신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공해서는 당신을 성공시켜야 돼.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오너십만 가지고 자기 어떤 파트너십만 강조하면은 이 두 개가 빠진다면 어떻게 그런 어떤 일을 탁월함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누가 도와주려 하겠는가. 참 멋진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내 삶에 성공하려면은 이런 네 가지의 10은 정신, 태도 이게 아니에요. 10은 행동입니다. 행동. 오너의 행동을 해라. 팔로의 행동을 해라. 리더의 행동을 해라. 파트너의 행동을 해라. 아무리 생각 많이 해봐야 이 10은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행동할 때만이 오너의 행동을 할 때만이 오너십이 만들어진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전부 다 이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분이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이제 갈리아 전쟁을 마치고 정말 이제 본국에서 빨리 너 들어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벌을 내려고 하는데 카이사르가 이제 그죠 갈리아 지방을 평정하고 나서 이 마지막에 그 로마를 이렇게 가르는 강이 루비콘강입니다. 루비콘. 그런데 그 전에는 공화정 원로원 의원들이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결정을 느리고 막 정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원로원 이 제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방대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그 군주정 한 사람의 군주가 다스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는. 그런데 이분이 카이스라가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러면은 강을 건너면 인간 세상에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을 주장했던 원로 의원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 자기가 군주정이 하려면은. 그래서 이 원로 의원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려고 하니 엄청 비참해지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원로 의원들이 이 카이사를 불러들였거든요. 역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강을 건너지 않으면 자기가 역적으로 몰린 거죠. 자, 주사위 유명한 주사위는 어떻게 할 건가? 예? 예. 이 결정적 순간에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로마 천년 제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런 결정을 통해서 로마가 천년을 지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런 페리클레스, 테미스토클레스라는 그 탁월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79년 만에 그 로마는 이제 스트라테고스라 해가지고 10명이 결정해. 10명이. 10명이 결정하니까 막 또 그 선동가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일사불란한 명령체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79년 만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걸 아마 카이사르는 알고 있었나 봐요. 이래서는 안 됐다. 그래서 이 제국을 다스리려면은 공화정보다는 군주정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 결정을 한 거죠. 자, 아메 사업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를 가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면 내가 인간 세상에 돈 낸다며. 근데 왜 비전 못 받노? 적어도 플래티넘 이상 리더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가거나 받으면 세상이 아름. 여러분 통장에 몇 억씩 꼽혀 있어. 세상이 아름다워 안? 그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제가 이제 꿈꾸는 이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이제 탁그 뭡니까 그 노은기 하나 꽂고 학교 한번 이렇게 운동을 하고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 탁
그 원더풀 데이, 지금도 제가 그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스위트 피플의 원더풀 데이. 딱 들으면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정말 세상을 내 뜻대로 다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젊은 날에 정말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물론 꿈은 좌절됐지만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또 암에서를 통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영감으로 온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내가 준비가 돼 있어요. 만약에 내 비전번호를 그때 못 받으면 어떻겠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나도 고생할 만큼 했는데. 솔직히 뭐야? 어? 그래서 좀 강요를 하더라도 저는 드림월드 파트너들에게 이 비전 바스를 확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결정의 순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두려워하는 얘기의 시간은 매우 빨리 지나. 6년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금방 6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후회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시간은 너무 길. 해야 되는데 끝나. 예.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간은 영원하다. 영원한 방법 뭐예요? 예, 비전번호를 받을 때. 아미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I love 아미. 어차피 아미를 통해서 내 삶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든 이겨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자, 결단과 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아침에 동백성을 뛰면서 우리 결단 다 하잖아요, 결단. 그리고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결단은 한번 해보기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는 알 수 없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전부 다 결단하잖아요. 아, 네, 케언즈, 네, 비밀번호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안 됐어.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아,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함자를 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어쩌면 30년 동안 일으켜 온 것은 결단이 아니었구나. 결정이었구나. 결정 어떤 거다? 결과를 100%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정과 보상을 충분히 축제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미래 결과를 현재로 확신하여 내 것이라고 미리 확정하는 것이다. 어찌 이렇게 말을 잘 썼나. 맞는 말 아니에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2002년도에 우리가 파운드 더블을 갈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5월 말에 우리가 BMW 7시를 와버린. 네. 또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쭉 FC에 오기까지는 결단이 아니라 결정이었구나.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마침표를 찍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것은 또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여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낸 것은 결정의 힘이다. 결정.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어 결단하지만 진짜 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물을 먹는 결정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케언즈 비전 보너스 결단해가지고 어쩌면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케언즈에 와 있다. 나는 이미 비전 보너스 통장에 지금 5억, 10억, 15억이 꼽혔다. 응? 우리 신용카드 통장에 돈 있으면 씁니까? 없으면 씁니까? 신용카드도 땡겨 쓰잖아. 근데 왜 내 꿈을 땡겨 쓰지 못하냐 이거야. 응?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2000년 때 그렇게 FA 16점 파운드 더블 그렇게 결정하고 때려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운드 더블을 성취했고 2003년 때는 트리플을 가다가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중단됐고 그렇지만 어떻든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결정의 힘이 어쩌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말에 유의해야 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랫 사람에게도 불행이다. 이로 갈수록 해서는 안 될 말은 많아지고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말이 점점 꼬이게 된다. 굉장히 우리가 책에들 부분이 아닌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타격이 심한가. 하멸분이 선호기구라. 남에게 피를 뿜으면 내 입안이 먼저 피로 물든다.
절대 남에게 비난, 험담, 불평, 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입이 피로 물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저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남에게 피를 뿜으면 내 입안이 피로 물든다. 옛날에 FC 미팅에서 FC 이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제가 딱 올라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멸분인 선호기구란 말이 있어요. 남에게 불평 불만하면 먼저 피를 뿜으면 내 입안이 먼저 피로 물듭니다. 예, 참 멋진 말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 그래서 대중이란 추상적으로 말해주면 옳은 판단하는 편이다. 아니,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옳은 판단하는 편이다. 대신에 추상적으로 말하면 엉망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겉모닝이 중요한가? 이 겉모닝이라는 게 어떤 뜻을 단순히 장 건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블루존 사람들의 특징을 아메로 그대로 융합시켜 가지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건강 수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메이고, 오직 아메에서만이 이 굿모닝의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앞으로 아메이가 그런 시법화 물질을 통해서 그런 제품에 확실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굿모닝. 그리고 비전 보너스, 그래, 소득 경쟁력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비전 보너스다. 3년 5년 해가지고 너 5억 10억 만들고 싶지 않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비전 보너스 발표됐고 건물이 나왔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고, 이 비전 보너스가 어떤 기회인지. 예. 운이 좋아 리더가 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말 있죠. 이지 커밍 이지 고잉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공이 쉬운 성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쉬운 성공은 그런 일을 합니다.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 있는 성공이에요. 금방 추락한다. 저 한국함이 30년 역사에서 수없이 본 거죠. 물론 추락해서 또 다시 일어서는 게 또 인간이지만, 예,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보다는 더 중요한 게 성숙이다, 성숙. 예. 그래서 민주주의 체계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보고 지지한다. 이것도 아메 사업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한번 되새길 부분이 아닌가. 사람은 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선물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어도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기루스에 나와, 기루스. 아, 스폰서님 너무 좋아요. 스폰서님 제가 3점 목숨을 걸고 3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같이 성장할 때. 스폰서님이 열심히 도와주고 같이 성장할 때.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밥 사주고 술 사, 내가 너를 그렇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데 왜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해. 스폰서님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는다는 거예요. 예. 자, 아메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비즈에서 파트너는 스폰서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보고 지지한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FCA고 우리가 뭐 3년 했고 그걸 통해서 파트너 후원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뭐 한국함이 끝났게. 그래서 어떠란 말이야.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건데? 제가 친구가 이제 입사 동기 친구가 아메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메이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부산에 자네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럼 내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인천을 가겠다 그랬지.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내거를 이렇게 찾을 때 받는 거절이나 우리가 새로운 내거를 찾을 때 받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 똥 굵은지 안다. 그래,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메삽이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누구나 새로운 내거를 후원하는 때는 초심의 마음으로 후원해야 된다. 아, 내가 먹고 살만하고 등산하고 배부른데 서울을 인천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도와주겠어요. 오늘 리더님 오늘 온 사람처럼 약속 판건했는데 오늘 안 오도 됩니다. 아싸 잘 됐어. 안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후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초기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미 기차 탔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야 후원이 되거든요. 저도 지금 후원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예? 예. 자꾸 나이, 핀, 오래 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더 후원이 안 되죠. 굳이 그렇게 갈급하게 후원할 일이 뭐가 있겠노? 이게 은연중에 의식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걸 깨야만이 새로운 뇌가 후원이 된다. 그래서 암에서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 계시지만 내가 옛날에 뭐 의미 없다는 거. 그래,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이 초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후원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자질을 타고나서도 자신의 시대와 맞아야 리더로 성공할 수 있다. 반면 조금 부족해도 시대를 잘 만나면 그런 대로 한 세상 번뇌기도 한다. 역사에는 시대와 맞잖아 쓰러져간 리더도 무수히 많다. 그 쇠퇴기 때, 그 위기 때, 그 융성기가 올 거란 걸 모르고 잘못 선택을 할 수 있다. 예. 아멘 버전으로 좋은 자질을 타고나서 자신의 세대와 맞아야 리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융성기를 볼 때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 않는가. 아무리 능력 뛰어나고 아무리 예? 예, 환경이 좋아도 이런 쇠퇴기 그런 어떤 부분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 어쩌면 성공하기 힘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반면 조금 부족해도 스폰서와 시스템을 잘 만나면 그런 대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자부심 같습니다. 드림월드 그룹에. 예, 우리가 탑리더로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드림월드 그룹에 굉장히 많은 다이아몬드가 탄생됐죠. 예. 저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하면서 신기한 그룹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고, 우리도 드림월드가 그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저는 그에 저희들 부족하지만 또 스폰서와 또 월드와이드라는 그런 어떤 환경과 또 시스템,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지금도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그룹보다도 더 완벽하다. 세컨드 미팅, 뉴트리션 웰리스 미팅, OEM, CLC 정신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한국함에도 우리 다임들 리더님들이 참 퀄리티는 대단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분명히 차별화하고 그게 경쟁력을 가질 거랍니다. 또 어쩌면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 어떤 그 내 어떤 PV 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냐 하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그 물 속에서 콩나물은 자란다. 예. 저는 어떤 이런 인문학적인 역사를 통한 우리가 어떤 이런 배움은 분명히 내 어떤 사업에 있어서 리더로 성장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에 이 많은 리더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미없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나 생각되네요. 역사에는 쓰러져간 스폰서와 시대에 맞잖아. 그죠? 예. 쓰러져간 리더도 무수히 많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잘 만나는 것도 행운이다. 우리가 전기차가 1900년 때 개발됐잖아요. 발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대 맞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전기차 대세. 오늘 신문을 보니까 테슬라 앨런 머스크 하루에 얼마 번지 아세요? 43조. 하루에 주가가 43조 뛰었대요. 예. 이게 시대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대를 50년 앞서가면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사형을 당한다. 네. 20년 앞서간 사람을 우리가 미래학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10년 앞서간 사람은 부자가 된대요. 오늘 신문에 대서 특별히 나왔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소득을 능가했습니다. SK 이전에 뭐였죠? 현대 하이닉스. 네. 시대를 못 본 거죠. 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이 무슨 반도체인데 그걸 이렇게 먼저 삼성과 개발한 거예요. 그 엔비디아의 공급.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삼성 반도체를 능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시대 어쩌면 지금은 융성기랑 융성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